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3남매입니다. 오빠는 결혼을 했고 여동생과 저는 미혼인데요. 어느 날 제사를 앞두고 고모와 작은엄마가 우리 집에서 제사 음식을 만들다가는 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은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고 늘 함께 다니면서 말 지어내기에 기가 막힌 재주를 보여줬습니다. 두 분의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하이에나 같았는데요. 어쩌다가 건수가 잡히기라도 하면 신나서 떠들어대곤 했습니다. 그날도 고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민석이 내가 올까 안 올까? 오늘이 첫 제사인데 오지 않을까요? 역시나 작은엄마가 대답했고 고모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어요. 아니지. 옳게 말대로 올 거였으면 벌써 왔겠지. 근데 아직까지 안 온 거 보니까 나는 안 온다에 한 표야. 에이, 그건 아니죠. 회사 다니는데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라니까. 분명히 안 올 생각이라니까. 그럼 형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형님, 오늘 민석이네 온다고 했어요? 작은엄마와 고모가 엄마 입만 바라보고 있자 엄마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민석이네가 오던 말던 우린 하던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럼 안 온다는 거네요. 근데 이번 제사 때 형님이 재료도 좋은 걸로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온다는 말이잖아요. 글쎄 오던 말던 알아서 하겠지. 상관하지 말고 얼른 음식이나 만들어. 라며 엄마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자 고모가 다시 외쳤습니다. 거봐 옳게. 내 말이 맞지? 오늘 안 온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장 보는데 오늘따라 형님이 육전한다고 좋은 한우도 사고 그랬다니까요. 오늘은 돈을 아끼지 않고 좋은 재료만 골라서 사더라고요. 작은엄마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던 사이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서, 누가 들으면 내가 제사상에 안 좋은 재료로만 제사 음식 만들어서 올린 줄 알겠네. 그런 건 아닌데 오늘따라 유난히 비싸고 좋은 재료만 사더라 그 말인 거죠. 작은엄마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지만 고모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딱 보면 모르겠어. 오늘 민석이만 내려오니까 민석이한테 음식 들려보내려고 그런 거지.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내 말이 딱 맞다니까. 작은엄마와 고모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본가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고 자라다가 셋 다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서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본가에 내려갔고요. 하루는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영아, 너 다음 주 주말에 좀 내려올래? 다음 주 주말에?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야. 네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지 뭐니. 여자친구? 지금껏 그런 소리 한 번도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제가 놀란 채 되물었는데요.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네 오빠가 워낙 이런저런 얘기를 잘 안 하잖니.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만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잖니. 뭐? 2년? 근데 지금껏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단 말이야? 암튼 오빠는 못 말린다니까. 넌 내려올 수 있지? 서울에 저기까지 온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다영이 데리고 내려갈게. 엄마도 한번 말하긴 하겠지만 예비 며느리까지 온다고 하는데 다영이한테 제발 조심 있게 있으라고 네가 말 좀 잘 해놔. 라며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오빠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셋 다 서울에서 자취를 했는데 동생과 저는 함께 지냈고 오빠는 따로 지냈어요. 하지만 엄마가 반찬을 보내주면 가져다 주기 위해 오빠를 만나고 왔지만 그동안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거든요. 그날 퇴근해서 들어온 동생에게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다영아, 너 말이야. 오빠한테 여자친구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 여자친구?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어? 벌써 2년이나 됐고 다음 주 주말에 본가에 인사 온다고 엄마가 우리 보고 내려오라고 하더라고. 맙소사, 여자친구 있는 티가 전혀 안 났는데? 그지? 너도 전혀 몰랐지?
라는 물음에 동생도 황당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본가로 내려갔고 잠시 후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여자친구 모습을 보자마자 가족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오빠는 아빠를 닮아서 눈이 가늘고 얼굴이 넙대대 있고 동생과 저는 엄마를 닮아서 눈이 큰 편에 얼굴도 갸름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새언니는 누가 보더라도 세련되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쌍꺼풀이 짙진 않았지만 눈도 꽤 큰 편이었고 특히나 피부가 하얗다 보니 더욱 예뻐 보였어요. 순간 예비 새언니 같은 사람이 왜 우리 오빠와 결혼을 한다고 할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내색하진 않았는데요. 잠시 후 작은엄마와 고모가 예비 새언니를 보고 많이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차리다가 고모가 속삭이듯 말했거든요. 진짜로 민석이 색식감 맞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겠죠. 근데 색식감이 좀 예쁘긴 한데 좀 차가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가요? 예쁜 얼굴만 보여서 그런 건 잘 못 봤네요. 그냥 딱 봐도 민석이랑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둘이 어떻게 만났대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만났다는데 민석이가 일을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서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생긴 건 차갑고 까칠해 보이는데 참 신기하네요. 근데 앞으로 며느리 비유 맞추기 힘들겠어요. 딱 봐도 엄청 까탈스럽게 보이잖아요. 고모가 힐끔힐끔 거실에 있는 새언니를 바라보며 말했고 작은엄마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인물은 그냥 그렇더라도 성격 좋은 며느리감이 제일 좋은데 엄청 까탈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여기저기서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잘 안 먹는다고 하던데 딱 그래 보이네요. 그러게 언니가 새벽부터 음식 준비했는데 먹기나 할까 모르겠네.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엄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음식 준비가 다 돼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역시나 예비 새언니가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찬은 먹지도 않았고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오빠와 예비 새언니가 돌아간 뒤 작은엄마와 고모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요. 서울에서 자란 아가씨라 시골 음식을 잘 못 먹는 것 같더라니까요. 아까도 봐봐요. 밥을 그냥 깨작깨작 먹잖아요. 앞으로 언니가 참 고생이 많겠어요.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죠 뭐. 라며 엄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했지만 엄마 표정도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날 작은엄마와 고모가 한참을 떠들다 돌아간 뒤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냥 둘이 붕실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 좀 좋아. 난 그냥 괜찮아 보이던데 뭐. 밥도 깨작깨작 먹고 그러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결혼할 사람 집에 인사를 왔으면 먹기 싫어도 눈치 보여서 먹고 그럴 텐데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혹시 오늘 음식 맛이 이상했니? 아니, 음식 맛은 아무 문제 없었어. 오히려 엄마가 재료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던데 뭐. 그렇지. 근데 왜 그렇게 밥을 못 먹고 그러고 있었을까? 엄마, 예비 새언니 많이 말랐잖아. 그런 사람들은 입도 짧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 제가 엄마를 안심시키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엄마가 그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를 시킬까 싶어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느낌이 달랐던 모양으로 제 말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도 좀 까칠하고 그래 보이긴 했어.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 같아 보이더라고. 그래? 넌 그렇게 보였어? 음식 차린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깨작깨작거리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난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할 거니까 건들지 마. 그런 느낌이잖아. 완전 서울 깍쟁이처럼 생겼더라니까. 우리 회사도 저런 사람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엄청 피곤해하고 있어. 저런 사람들 특징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야. 라며 동생이 걱정스레 한숨을 내쉬었는데 엄마 얼굴도 덩달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동생 팔을 꼬집으며 나무랐어요. 사람 첫인상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난 좀 이해가 되기도 해. 낯선 곳에 왔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갈 것 같긴 해.
그러게 왜 고모랑 작은 엄마까지 불러서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 내가 불렀어. 알아서들 온 거지. 그런 건 엄마가 적당히 둘러대서 못 오게 했어야지. 그렇잖아도 내가 오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암튼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니까 다들 말 조심해. 특히 다영이 너는 더 말 조심하고. 너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우이가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다시 한번 동생을 타이르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틀림을 한 것도 아닌데 뭐 나중에 보면 내 말이 맞다고 할걸? 거기다 저런 사람들 특징이 말이야. 뒤통수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간질도 엄청 시킬걸?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집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아.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엄마가 맨날 울며 불며 언니랑 나한테 전화해댈 거 아니야. 내가 왜 울며 불며 니들한테 전화를 해? 이 봐봐. 순진한 우리 엄마 큰일 났다니까. 새언니가 이간질 시키고 그러면 맨날 당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전화할 거 아니야.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순간 동생이 몸까지 부르르 떨고 있자 엄마 얼굴에 먹구름이 더 가득해 보였습니다. 곧 엄마가 근심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인사를 시켰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도 깨작깨작 먹고 그랬잖아. 밥만 깨작깨작 먹었다 뿐이야. 표정도 엄청 안 좋던데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게 표정에 딱 드러나더라니까. 동생이 다시 끼어들었고 엄마가 동조하듯 대꾸했습니다. 그렇지. 내 눈에도 그래 보였어. 딱 봐도 서울 깍쟁이처럼 보였다니까. 맞아. 내가 보기에도 그랬어.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 들여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예의가 없어서 너무 없는 거지.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엄마가 말이야. 한우로 갈비찜도 만들고 돈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엄마가 속상하다는 듯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자 순간 동생이 버럭했습니다. 뭐야 한우? 어쩐지 갈비찜이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 같더니만 한우였던 거야?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올 때는 내내 어디 수입산 고기로만 사다 만들어줬으면서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 온다고 한우로 갈비찜을 만들어줘?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다. 손님이니까 그런 것뿐인데 서럽긴 뭐가 서러워. 됐어. 엄마는 배신자야 배신자. 그래놓고 팽이나 당하고 아주 꼬시다 꼬셔. 원래도 엄마를 자주 놀리던 동생이었기에 그날도 대놓고 엄마를 놀리자 엄마가 동생의 등짝 스매싱을 날렸고 제가 두 사람을 뜯어말렸습니다. 저기 말이야 정신 사나워 죽겠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 그리고 오늘 처음 봤는데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 좀 그만하고. 언니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나중에 언니도 엄청 갈굼당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나 해. 오빠랑 우리 사이도 얼마나 이간질 시키겠어? 언니가 이간질 시키는 사람을 못 봐서 그러나 본데 그런 사람들 특징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도 엄청 잘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라니까. 그러니까 괜히 착한 척하지 말고 언니도 정신 차려. 내가 회사에서 불려치 대리한테 당하면서 느낀 게 아주 많았거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당하기 마련이니까 다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볼 때는 오빠가 이미 새언니한테 뻑이 가서 분명히 거론할 것 같으니까 다들 준비하라 그 말이야. 동생이 단숨에 쏟아내는 모습에 제가 나무랐습니다. 넌 뻑이 뭐야 뻑이.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만큼 지금 오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이잖아. 암튼 특히나 엄만 잘 들어. 혹시나 새언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해야 해. 요즘은 녹음이 필수라니까. 우리 회사 여직원도 녹음 때문에 정체가 밝혀졌거든. 뭐? 녹음? 뭘 녹음을 해? 우리 엄마 너무 순진해서 걱정이라니까. 잘 들어봐. 혹시나 새언니가 엄마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 휴대폰 여기 봐봐. 이걸 눌러서 몰래 녹음을 해놓으란 말이야. 그래야 우리를 우습게 안 볼 거 아니야. 그래? 이걸 이렇게 누르면 다 녹음이 된다고? 그렇다니까. 대신 불려시들은 원래 눈치가 빠른 법이니까 절대 눈치 못 채게 잘 녹음해야 해. 라며 동생이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예비 새언니가 악녀라고 확정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동생이 워낙 열변을 토해내는 모습에 엄마는 동생에게 감정이입이 된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오빠는 새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올 때마다 새언니는 음식을 잘 못 먹었어요.
또한 원체 말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너꿍해 보였습니다. 그 바람에 가족들은 새언니를 더욱 경계했고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엄마가 많이 긴장을 한 채 새언니와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새언니에게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오빠 부부가 내려온다고 하면 책이라도 잡힐까 싶어 대청소는 물론이고 음식도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 생신을 맞이해서 오빠 부부가 내려온다는 말에 동생과 저는 하루 일찍 내려가서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요. 엄마가 비싼 재료들만 샀고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세연이는 음식 잘 먹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비싼 걸로만 사? 우리가 언제부터 비싼 한우를 먹었다고 전부 1등급 한우로만 사고 그래. 아니지. 그럴수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거야. 그래야 네 새언니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니야. 지금도 시골 산다고 대놓고 무시하는데 이럴수록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도 말 좀 고급스럽게 하고 그러란 말이야. 특히나 다영이 너는 그 이상한 말 좀 절대 쓰지 말고. 이상한 말이라니? 그 뭐냐 뻑이 같다나 그런 말 말이야. 라며 엄마가 동생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오빠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 처음으로 제삿날이 다가왔는데요. 엄마가 역시나 재료를 신경 써서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게 바쁘면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지만 엄마가 만든 음식도 먹을 겸 겸사겸사 본가로 내려갔는데요. 사실 우리 엄마 음식 솜씨는 그 누구보다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엄마 입장에서는 더욱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엄마 음식을 맛본 사람이라면 항상 감탄사가 먼저 새어나왔으니까요. 아빠 친구들 중에는 엄마 김치를 사서 먹는 분들도 계셨기에 엄마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는 모습에 자존심을 크게 다쳤다고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새언니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엄마는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사 음식을 만들다 말고 고모와 작은엄마가 오빠 부부를 놓고 내기까지 하는 모습에 저도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새언니는 내려온다고 했어? 바쁘면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 제사가 뭐 대수라고 피곤하게 오라고 해. 잘했네. 혹시 말이야, 새언니가 안 오는 게 더 속편한 건 아니야? 너도 음식이나 만들어. 근데 오빠랑 새언니 안 온다면서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니들 올라갈 때 네 오빠네 가져다 주라고 준비했지. 라는 엄마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내가 보니까 언니네 며느리는 이런 음식 절대 먹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봤자 죄다 버릴 텐데 뭘 가져다 주라고 그래요. 안 봐도 피도 오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가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나 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음식 주면 남편 앞에서는 막 고맙다고 하고서 남편 없을 때 싹 다 가져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재료도 좋은 재료로만 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고모가 엄마를 뜯어말리고 있었는데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오빠 부부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가족 모두 얼음이 된 채 두 사람만 빤히 바라보고 있자 오빠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다들 왜 그래요?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온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갑작스럽다니요? 우리는 니들이 안 올 줄 알고 있었거든. 엄마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대답했는데요. 오빠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만 내려올까 했는데 굳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다 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그랬어?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순간 엄마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새어나왔고 새언니가 형식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첫 제사인데 당연히 내려와야죠.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아니야. 거의 다 돼가니까 넌 앉아서 쉬고 있으렴. 그래도 뭘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렇게 내려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 앉아서 쉬고 있으렴. 네, 알겠습니다. 엄마 말에 새언니가 거실에 앉아서 오빠와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오빠 눈치 보여서 내려왔네. 표정도 엄청 안 좋아 보이잖아. 넌 제발 조용히 좀 하고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동생 입이 대빨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역시나 새언니가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있자 엄마가 그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 거니? 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라며 새언니가 대충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 표정이 역시나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오빠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는 지금 올라갈까 해요. 지금? 너무 늦었는데 자고 가지 그래. 그냥 올라가서 자는 게 더 편해서요. 그냥 오지 말라고 하니까 왜 와서 걱정을 시켜. 니들이 지금 올라가면 걱정이 돼서 우리가 잠이나 잘 수 있겠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지만 오빠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운전 조심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음식 좀 싸주세요. 뭐? 음식을 싸달라고?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오빠와 새언니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오빠가 역시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음식 좀 싸주세요. 식으면 맛도 없을 텐데 뭐하러 싸가려고 해. 엄마가 새언니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고모가 했던 말이 떠오른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빠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무김치도 좀 싸주시고 그리고 깻잎전이랑 육전도 좀 싸주세요. 김치까지? 김치는 가지고 갈 때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 그냥 올라가. 거기다 며느리는 친정 김치가 더 입에 맞을 텐데 너 혼자 먹겠다고 뭘 김치를 싸가지고 가려고 그래. 이 사람이 싸달라고 한 거니까 그냥 싸주세요. 뭐? 며느리가 그랬다고? 엄마가 놀란 채 새언니를 바라봤지만 새언니가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결국 엄마가 얼떨결에 일회용 도시락통에 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도시락통은 언제 샀어? 혹시나 반찬통에 넣어주면 짐이 될까 싶어서 예전에 미리 사놨던 건데 딱히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찬장에 넣어뒀었지. 엄마도 참 고민이 많았었구나. 일회용 도시락통이었지만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에 제가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도시락통에 음식을 정갈하게 담았고 혹시나 국물이라도 흐를까 싶어 김치는 따로 밀폐 용기에 잘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빠 부부가 나가는 모습에 고모가 입을 뗐어요. 보나마나 버릴 걸 뭐하러 가져간다고 난리야. 저거 말이에요. 지 남편 안 보는 데서 버릴 게 분명하다니까요. 설마요. 며느리가 먹고 싶어서 써달라고 했다잖아요. 언니는 그 말을 믿어요? 그거 다 뻥이라니까요. 지금도 봐요. 여기가 시골이라 불편하고 그러니까 굳이 이 늦은 시간에 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민석이 안 볼 때 휴게소에 음식 버린다에 한 표예요. 민석이가 다 보고 있을 텐데 설마 그러겠어요. 암튼 우리 언니는 참 순진하다니까. 이 시간에 가다 보면 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민석이가 휴게소에서 커피도 사고 그러는 동안 버릴 게 분명하다니까요. 우리 며느리도 한번 그렇게 버리다가 우리 아들한테 걸려서 이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 고문의 며느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럼 그때 이혼한다 만다 난리가 났던 게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놀란 채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는데요. 맞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사달이 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가 만든 김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싸준 건데 그걸 몰래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렸다잖아요. 그 말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니까요. 아마 언니네 며느리도 그럴 게 뻔해요. 고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자 동생이 갑자기 차키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언니, 나 먼저 올라갈게. 뭐? 그럼 나는? 언니는 여기서 내일 친구들 보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나 먼저 올라갈게. 내일 같이 가면 되지. 갑자기 왜 먼저 간다는 거야? 내가 미행하면서 음식 버리나 안 버리나 보려고 그러지. 나도 휴게소에 음식 버리는 며느리들 많다고 듣긴 했거든. 너 미쳤어? 됐으니까 얼른 씻고 잠이나 자. 제가 동생 손에서 차키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동생이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갔고 차를 운전해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동생이 미행을 한다는 말에 고모와 작은엄마도 돌아가지 않고
거실에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는데요. 1시간쯤이 지났을 무렵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엄마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엄마, 딱 걸렸어. 뭐가 딱 걸려? 글쎄 새언니가 진짜로 휴게소에 음식을 버리는 거 있지? 뭐? 그게 정말이야? 고모 말대로 오빠가 잠깐 휴게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새언니가 차에서 나오더니 엄마가 싸준 음식을 휴지통에 냅다 버리더라니까. 그 육전이 1등급 한우로 만든 건데 아까워서 어쩐다니. 우선 잠깐 끊어봐. 내가 가서 따지고 와야겠어. 뭐? 따지고 오다니. 다영아, 아서라. 그냥 말어. 라며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동생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울상을 지으며 전화를 끊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모가 외쳤습니다. 거봐요. 다 버렸다고 하죠? 내가 뭘 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그런다니까요. 아니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가져가서 뭐하는 짓이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영이가 쫓아가서 한바탕 할 모양인데 보통 큰일이 아니네요. 엄마가 애써 만든 음식을 다 버렸는데 당연히 가서 따져야지. 고모가 분하다는 듯이 외쳤고 저는 앞으로 닥칠 폭풍우를 직감하며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동생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지금 오빠 엄청 화나서 차 돌려서 다시 내려가고 있어. 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얘기가 좀 복잡한데 나도 운전해야 하니까 내려가서 얘기해. 동생이 급히 전화를 끊었고 얼마 뒤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빠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었고 동생이 쭈뼛거리며 집 안으로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영이 보고 우리 미행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야. 난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 들어먹질 않고 쫓아간 거야. 우린 다 뜯어 말렸어. 그렇지? 엄마가 우리를 둘러봤고 우리 모두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빠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거든요. 맞아. 내가 혼자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근데 음식을 다 버렸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버리긴 왜 버리겠어요? 다영이 말로는 며느리가 휴게소 쓰레기통에 음식을 버렸다고. 엄마! 아니야! 안 버렸어! 동생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고 우리 모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세 사람을 바라봤는데요. 동생이 풀죽은 목소리로 그날 일을 설명했습니다. 동생 말에 의하면 새언니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목격하고 난 뒤 우리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곧장 오빠네 차로 달려갔다네요. 그리고는 조수석 문을 세차게 열고 따져 물었답니다.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버릴 음식을 왜 달라고 한 거예요? 라고 묻던 순간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랍니다. 문을 열고 보니 새언니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있었다네요. 그 바람에 동생이 놀란 채 멍이 바라보고 있자 이번에는 새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묻더랍니다. 아가씨가 여긴 웬일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버릴 음식이란요? 저기 그게... 김다영, 네가 여기 왜 있어? 그 순간 오빠가 다가와서 물었고 새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오빠에게 말했다네요. 여보, 아가씨가 어차피 버릴 음식을 왜 달라고 했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뭐? 그게 정말이야? 너 설마 새언니가 음식 버릴까봐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오빠가 따져 물었다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동생이 오빠에게 오빠, 새언니는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 버리고 그런 사람 아니지?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물어왔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빠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 결국 그날 단단히 사달이 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동생의 설명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생이 조수석 문을 열자마자 새언니가 비닐장갑까지 끼고는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있더랍니다. 그랬으니 동생 입장에서는 많이 놀랄 수밖에요. 오빠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 따져 묻자 새언니가 오빠를 말렸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인 것 같네요. 사실 제가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이 사람이랑 친해지게 된 이유도 같이 야근하다 보니까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도시락 같은 걸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불편하지 않게 해줘서 친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올라갈 때 차 안에서 먹으려고
음식을 싸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게 처음에는 육전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 그러니까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그래서 육전을 먹고 난 뒤 비어있는 일회용 용기는 버리고 그만 먹어야지 싶었는데 깻잎전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거 있죠. 제 성격이 이상해서 이 사달이 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새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를 했고 가족들 모두 벙찐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이 조용히 입을 뗐어요.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 새언니가 깻잎전을 어찌나 맛있게 먹고 있던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잠깐 정신줄을 놓고 말았지 뭐야. 새언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먹었으면 될 것을 제 잘못인걸요. 라며 두 사람이 화해의 악수까지 하는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분위기가 너무나 심각해 보여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 뒤 고모와 작은엄마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밤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새언니는 본가에서도 밥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아니죠. 잘 먹는 정도가 아니라 가끔 보면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어대서 가족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 바람에 엄마가 그렇게나 좋아할 수가 없고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전부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며칠 전 엄마 생신이라 다 같이 내려갔는데 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진 것을 보고 새언니 눈이 반짝이는 모습에 예전 일들이 떠올라 웃음을 참다가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